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교육 1번지입니다. 자, 저희 채널은 그 해외에 계신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한국 대학을 지원하고자 할 때 필요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잘 경청하시고 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을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례 전형의 어떤 구조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특례 전형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를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특례 전형에서 여러분의 합격은, 여러분이 물론 객관적으로 우수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여러분의 합격은 오히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우수하다는 그런 상황 외에 여러분과 동일한 대학에, 동일한 학과에 지원하는 그런 경쟁자들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합격에 당락의 결정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12년 특례하고 3년 특례는 12년 특례가 훨씬 유리하고 3년 특례가 좀 더 불리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지원자와 함께 지원하는, 그러니까 함께 지원하는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이 더 결정된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객관적인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그러면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가, 어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qualified 된 건데 어떤 실력의 학생들을 원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몇 개 대학의 요강을 자세히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의대 예를 들어주겠지만 그 의대만 봐도 몇 개 의대의 그 원하는 스펙을 보면 금방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카톨릭대나 카이스트나 관동대가 좋은 예가 될 텐데, 우선 카톨릭 의대를 한번 볼까요? 카톨릭 의대를 한번 보면, 자, 카톨릭 의대에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는 다 물론 쓰겠죠. 그리고 요구하는 걸 보면 공인 영어 점수, 토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우리가 이제 학력고사 성적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 쉽게 얘기하는 SAT나 ACT나 IB나 이 NCEA, 뉴질랜드 학제에서 주로 쓰는 건데, 이런 그 A레벨이나 또 AP나 ATAR,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성적들을 요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어 외의 어학 능력, 제2외국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어인 HSK라든지 일본어, 불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이제 불어의 다른 형태의 어떤 능력들, 그리고 교내외 관련 기타 서류, 자격증, 수상 경력, 봉사활동, 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 추천서, 그 다음에 스쿨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우수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 해당자의 하나함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내라는 뜻이에요. 내라는 뜻.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낼 수 있으면 내세요라는 그런 의도도 의미이지만, 사실은 다 내라, 낼 수 있으면, 이런 뜻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카이스트를 한번 볼까요? 자, 많은 학생들이 이과생들이 주로 가고 싶어하는 카이스트의 경우를 보면 카이스트 마찬가지예요. 자, 4가지 유형 중에 하나 이상을 반드시 제출할 것. SAT나 IB나 우리가 A레벨이나 그 다음에 GCA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험 정수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ACT라든지, 그래서 여기 보면 SAT1에 SAT1은 필수고, SAT2 매스 레벨의 매스2C는 필수로 내거나, 아니면 과학 중에 피직스나 케미나 바이오 중 하나를 내라는 거죠. 이과생이니까 수학과 과학 중 하나를 반드시 내라는 거죠. 그리고 IB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IB 예상 점수를 미리 내고 나중에 파이널 나오면 점수를 내라. 그리고 그 하이 레벨의 매스가 필수이고, 과학 과목 중에는 피직스나 케미나 바이오 중에 하이 레벨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A레벨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3과목 이상을 하며
그 A2에서 매스는 필수, 그 다음에 사이언스 중에 피직스나 케미나 바이오 중에 하나 하라는 거죠. 그리고 ACT를 할 경우는 ACT 총점과 수학, 과학은 필수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칼치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좋은 점수를 내라는 뜻이죠. 물론 또 하나 보면 AP 성적은 상기 공인 성적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자, 이거 외에도 AP를 보유한 경우 낼 수 있다는 얘기는 낼 수 있으면 내시라는 뜻이죠. 그게 훨씬 더 합격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다음 화면을 보면은 우리가 그 관동대 학교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인 점수, 그 다음에 그 어학 능력, 그 다음에 자격증, 특허, 수상 경력, 학술 활동, 창의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학교만 봐도 대학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럼 우리가 서류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지금 언급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서 보면 공인 점수, 제2외국어, 학력평가라고 하는 그런 시험들, 그 다음에 수상 실적 아까 나왔죠. AMC는 우리가 미국 경시대회라고 하는 수학 경시대회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문과생들이 많이 하는 모의 유엔총회라든지 논문 인턴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시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보진 않겠어요. 이 12년 특례 경쟁률을 한번 보면 12년 특례는 경쟁률이 없죠. 왜냐하면 인원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략 중국어과는 중국에서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인기가 많은 게 경영학과. 이런 과는 사실은 지원자가 많죠. 그 얘기는 많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를 정할 때는 좀 경쟁률을 보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간 12년 특례생들의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12년 특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많은 학생들, 12년 특례 학생들 못지않게 그 3년 특례 학생들이 이제 사실은 좀 더 그 당락에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경영학과도 고대도 경영학과는 지원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특례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라보다는 그냥 지원 현황이죠. 지원 현황을 보면 꽤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년 특례도 옛날에 비해서는 그만큼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3년 특례 경쟁률이 의미가 있는데 제가 뭐 자세히 보진 않겠는데 여기 보면 뭐 한 4.4대 1, 뭐 7대 1 경영학과 인원이 많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여러분들이 대학교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 경쟁률을 보면 전체 480명이 지원하고 68명만 뽑힌다는 거죠. 2% 이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412명 정도가 되네요. 이 412명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경쟁률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년 특례를 지원할 때는 이 수시 전형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런 현상은 고려대학교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런 학과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런 학과들이 경쟁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보시다시피 이런 학과는 이제 10대 1 정도, 한 명 뽑는데 10명 정도 가니까. 그래서 이 우리 중요한 수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485명이 지원하고 75명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 나게도 410명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례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때 그 특례 전형 말고도 수시 전형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당락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3년 특례 합격이 너무 우수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특례 전형에서 GPA가 우수해야 되고요. 반드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이러한 점수가 굉장히 높아야 되죠. 그래서 IB 점수도 만점이 445점이지만 어쨌든 45점에 가까울수록
SAT가 1600점 만점이지만 1600점에 가까울수록 ACT라는 시험은 36점 만점, 36점에 어쨌든 가까울수록 AP는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해외고 친구들은 보통 5개에서 10개까지 하면서 대부분 5점. 뭐 세계사 같은 경우 문과에는 좀 그렇지 않아도 되겠지만 토플은 120점 만점에 115점 이상. 그 다음에 물론 이과생보다 낮아도 괜찮고 토익을 하는 경우는 거의 만점을 받아야 우리가 그 토익만 뽑는 그런 학교, 그런 의대 같은 경우에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문과는 문과 스펙은 그 모의 연충이라든가 영어 논문이라든가 토론, 글쓰기 대회, 봉사, 영어랑 관련된 봉사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스펙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과인 경우는 올림피아드라든지 발명품, 그 다음에 논문 대회, 그 다음에 어쨌든 발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과 스펙, 아까 제가 말씀드린 AMC 같은 수학 경시 대회 이런 것들을 잘 갖추는 게 합격하는데 아주 유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잘 거쳐서 준비를 돼야 되고 참고적으로 이제 그 해외에서는 친구들이 뭐 스포츠나 하고 뭐 오케스트라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한국 대학은 수량화되는 걸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그 리더십이나 스포츠나 뭐 오케스트라 같은 예체능보다는 실제적으로 점수화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IB 점수가 됐든 SAT든 AP가 됐든 점수화할 수 있는 게 좀 더 객관적으로 학생을 평가하기 좋은 그러한 것에 더 많은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그런 봉사활동은 그냥 그거보다는 좀 점수화할 수 있는 게 훨씬 대학 입시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 전형에서는 저러한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 것은 되게 훌륭한 일입니다. 그 나라가 베트남이 됐든 태국이 됐든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이 됐든 아니면 저 멀리 뉴질랜드가 됐든 아니면 두바이가 됐든 뭐 인도네시아가 됐든 어디든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하여간 기타 등등 어느 나라에 있든 중국에 있든 GPA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나 그 대학에서는 전 세계에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전 세계 학생에 비교했을 때 우수해야 그 학생이 뽑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IB를 했더라도 SAT 하나 더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항상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또 아까 카이스트 학교도 그런 것처럼 어떤 걸 했더라도 AP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는 서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누구라도 특히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